2026년 2월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17살 학생이 새 학기를 준비하던 집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사한 지 겨우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화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집을 새로 고친 인테리어 공사에서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 사고는 정말 남의 일일까요? 인테리어 시공 안전 핵심은 누가 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됐느냐입니다. 이건 조용히 지나가는 한 집의 불행으로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참으로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한 일이고, 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먼저 3개의 숫자를 봐주십시오. 첫째, 닷새.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한 뒤 불이 나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깨끗하게 단장된 집에서 단 닷새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둘째, 167조. 소방당국이 5달에 걸쳐 작성한 화재조사 보고서의 분량입니다. 그만큼 파고들었지만 결정적 증거가 모두 불타 발화 원인은 끝내 미상으로 남았습니다. 셋째, 0명. 이 집의 전기 배선을 손댄 사람 중 전기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작업자의 수입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장 속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집은 단지 안에서 유일하게 주방과 화장실, 조명까지 새로 손본 집이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주방의 내벽을 허물어 공간을 넓혔고 2개였던 조명을 하나로 합쳤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첫째, 기존 배선을 새 조명 자리까지 약 1m 무리하게 끌어왔습니다. 둘째, 그 전선을 잇는 방식이 이른바 쥐꼬리 접속이었습니다. 피복을 벗겨 구리선끼리 베베 꼬은 뒤 절연 테이프만 감아 마감한 것입니다. 셋째, 불에 견디는 보호박스는 없었습니다. 넷째, 관리사무소에 낸 공사계획서에는 전기공사 항목 자체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4가지가 천장 속에서 조용히 겹쳐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핵심은 전선을 잘못 꼬았다는 기술적인 실수 하나가 아닙니다. 전선은 다시 이으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시공보다 무서운 것은 잘못을 걸러낼 눈이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인테리어 공사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종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공사입니다. 벽지, 바닥, 조명처럼 완성되면 바로 보이고 잘못되면 금세 티가 납니다. 다른 하나는 덮여 사라지는 공사입니다. 배선, 배관, 방수 같은 것들입니다. 이들은 마감재 뒤 벽과 천장 속으로 완전히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마감이 예쁠수록 우리는 제대로 됐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정작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은 바로 그 아름다운 마감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 있는 사람이 알아서 잘했겠지. 믿고 맡기고 결과만 봅니다. 마감이 깨끗하면 공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제대로 됐는지 내가 확인했는가? 큰 건설 현장에는 시공하는 사람과 별개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켜보는 감독이 있습니다. 감독과 감리가 있어도 무너지거나 부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집 인테리어에는 그 감독이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결국 누군가 확인했느냐가 사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집주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의 그림만 기억해 주십시오. 전선과 전선을 잇는 자리는 열이 가장 몰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접촉이 조금이라도 헐거우면 그 자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왼쪽을 봐주십시오. 구리선을 그냥 꼬아서 절연 테이프만 감은 상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접촉이 헐거워지고 열이 쌓이고 결국 불씨가 됩니다. 오른쪽은 다릅니다. 전용 커넥터로 단단하게 결합하고 불에 견디는 보호박스로 감쌌습니다. 설령 문제가 생겨도 불이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차이는 딱 하나, 보호입니다. 있는 자리를 단단히 잠갔는가, 튼튼한 박스로 감쌌는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마감으로 천장이 닫히고 나면 안전하게 시공한 집과 위험하게 시공한 집이 겉으로는 완전히 똑같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두 집 다 깨끗한 천장, 예쁜 조명입니다. 눈으로는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반드시 덮이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가 아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복잡한 전기 지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공정을 유자격자가 하는지 일일이 감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요. 여러분의 역할은 단 하나입니다. 그 공사가 벽과 천장 속으로 보이지 않게 되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눈이 되어주는 것. 그거면 충분합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확인은 4번입니다. 첫째, 계획서 확인. 견적서나 공사계획서에 전기공사 항목이 적혀 있는지 보십시오. 조명을 옮기거나 콘센트를 늘리는데도 이 항목이 없다면 반드시 물어봐야 합니다. 은마 아파트 사고에서는 바로 이 항목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둘째, 신고와 담당자 확인.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배선 공사를 신고했는지, 그리고 전기는 누가 작업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마감 전 사진 요청입니다. 천장과 벽을 닫기 직전에 배선 접속부를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하십시오. 넷째, 질문하기. 이 전선은 어떻게 연결하셨어요? 보호박스는 들어가나요? 짧고 단순하게 물으면 됩니다. 이 4가지에는 전기 지식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4가지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3번째, 마감 전 사진입니다. 천장이 닫히기 직전에 사진 한 장. 접속부가 보호박스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 한 장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훗날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증거가 됩니다. 동시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갈 때는 제대로 됐다는 가장 확실한 안심의 근거가 되어줍니다. 사진 한 장 부탁하는 데 드는 시간은 단 몇 초입니다. 반대로 이런 순간이 오면 공사를 잠시 멈추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4가지 위험 신호입니다. 첫째, 계획서에 없던 배선이나 전기 공사를 아무 말 없이 진행할 때. 둘째, 원래 다 이렇게 한다며 시공 방식에 대한 설명을 피할 때. 셋째, 자격증이나 관리사무소 신고 이야기를 꺼냈더니 불편해하거나 화를 낼 때. 넷째, 천장이나 벽을 예정보다 서둘러서 집주인이 확인할 틈도 주지 않고 닫아버릴 때. 이 중 하나라도 보인다면 그것은 잠깐 멈추고 한 번 더 보라는 신호입니다. 무례한 요구가 아닙니다. 당연한 확인입니다. 공사의 흐름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철거, 그리고 배선 작업, 그 다음이 마감 직전입니다. 바로 이 마감 직전이 내부를 볼 수 있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때 사진을 남겨야 합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벽과 천장은 닫히고 공사는 완료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벽을 다시 허물기 전에는 절대로 내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감 전은 선택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입니다. 17살의 죽음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은 구조의 사고를 한 집이라도 줄이는 것뿐입니다. 인테리어에서 감리와 감독은 거창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덮이기 전에 한 번 더 보는 눈, 그 하나입니다. 그 눈이 없으면 규모가 크든 작든 누구의 집이든 사고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보이지 않는 공사가 있습니다. 부디 덮이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십시오. 그 한 번이 누군가의 내일을 지킵니다. 감사합니다.